절대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객장으로 갑니다. 신한금융투자 금정지점의 윤재영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셨을까요? 네, 오늘 장 한마디는 대형주의 시간이 오다입니다. 대형주의 시간이 오다. 지금 화면에는 뒤에 물음표가 달려 있는데 맞나요? 네네, 대형주의 시간이 온 것 같은데, 장을 한 번 더 빠질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하반기 주도를 하게 될 종목 주식은 대형주 쪽으로 쏠릴 것 같다라는 생각에 오늘 장 한마디를 이렇게 설정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중소형주들이 훨씬 더 상대적으로 강했는데 오늘 장에서 대형주의 강세에 뭔가 힌트를 찾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부분들 좀 더 뒷받침할 수 있는 오늘 장에서의 좀 특징 좀 더 설명을 해주세요. 네, 2020년에 코로나19 여파로 급락했던 지수는 유동성의 힘으로 코스피 3,300, 코스닥 1,060까지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체 지수가 이렇게 급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등 대형주의 주가 상승이었는데요. 하지만 21년 들어서 삼성전자, 현대차 등 주요 대형주의 주가가 횡보하게 되고 지수는 3,100에서 3,300포인트의 박스권 내 등락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모두가 우려했던 7월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이 없었기 때문에 다음 9월 중순 예정된 FOMC 전까지는 시장 급락의 우려에서 조금 벗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9월 FOMC에서는 경제 정상화에 따르는 테이퍼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만으로 시세를 내는 성장주보다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성장주나 실적주, 그중에서도 전체 산업이 성장하고 있고 실적을 잘 내고 있는 대형주가 하반기 장을 주도할 수 있고 주가 상승의 동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장 한마디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 장에서의 특이사항, 체크포인트 있다면 짚어주시죠. 네, 오늘 장 체크포인트를 보시면 먼저 수급 및 특징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코스피 200을 구성한 종목의 경우 전기, 전자, 자동차 부품 섹터가 돋보이는 하루였습니다. 그동안 주가 상승을 크게 하지 못했던 삼성전자가 2.65% 상승, DB하이텍이 2.81%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실적이 개선돼서 나온 금호 석유 또한 4.88포인트의 급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수급이 이렇게 대형주 쪽으로 몰린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코스닥 159를 구성하는 종목의 경우에는 반도체 섹터가 눈에 띄었습니다. 유진테크 5.38포인트, 테스라가 5.27% 상승하는 등 실적 개선 위주의 종목들이 주가 상승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특징적인 종목군들 오늘 앞서서 뭐 반도체라든지 이쪽에 강세 움직임을 보여준 데 이어서 또 중소형주들까지 테스나 유지테크 이쪽까지도 또 겹불 효과를 받으면서 강세 움직임을 나타냈는데 그럼 오늘 장 정리는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고요. 그러면 향후의 증시에서는 어떤 점이 좀 중요할 것인가? 이 증시 일정들, 뭐 주요한 증시 일정들 있다면은 함께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시장에서 좀 기준점이 될 만한 부분들 어떤 것 보고 계세요? 일단 주요 증시 일정으로는 네. 이번 주엔 미국 ISM 비제조업 지수, 7월 미국 PMI 서비스 확정치, 7월 고용 동향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 6일에는 한국 국채수지 발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백신 보급에 따라 경기 회복 시그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는 증시의 긍정적인 부분은 맞지만 지수의 급등을 이끌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테이퍼링 이슈가 9월로 밀려있는 현 상황에서 경제가 정상화되어 간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 제조업 지표들 쭉 얘기를 해주셨고 고용과 관련된 부분도 좀 나오죠. 네네, 고용
네. 고용 동향 보고서가 이번 주에 미국 고용 동향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이고, 백신 접종률이 많이 네. 올라간 미국으로서 7월 고용 동향 보고서는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경제 지표 일정까지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절대 전략으로 좀 알려주세요. 저는 앞으로는 실적 위주의 종목들을,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을 잘 선별하는 것이 어, 실적. 좋은 투자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실적 위주로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그리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앞서서 한마디에서도 대형주의 시간이 다가오는가에 대한 기대감을 좀 드러내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좀 중소형주들보다 대형주가 좀 더 낫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대형주는 그동안 많이 쉬어갔기 때문에 네, 물론 대형주는 이제 이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좀 둔감하게 움직일 수 있지만 앞으로 이제 완만하게 우상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대형주들이 분기 실적이 계속해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와 관련된 중소형주, 투자가 일어날 수 있는 반도체 장비주라든지 물론 관련주들을 계속 팔로우업 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종목을 고르자라고 하셨는데, 실적 외에도 요즘에 뭐 재료라든지 이벤트도 반영이 굉장히 잘 되잖아요. 민감하게 좀 반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이제 사실 이제 주도주가 없었던 증시에 자금은 몰렸지만 뭔가 작년과 같은 이제 주도주가 없었던 이유가 이렇게 테마 순환매 장세가 이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이제 9월 FOMC에서는 테이퍼링 이슈가 본격화될 거기 때문에 실적을 명확하게 낼 수 있는 기업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부각을 받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뭐 섹터라든지 보는 부분 있으세요? 네, 저는 반도체 장비주들을 보고 있는데요. 네. 반도체 기업들이 실적을 되게 잘 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렇게 많은 돈을 벌어들인 거는 반도체 시설 투자나 장비 투자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 관련된 종목군들 보자 얘기를 해주셨고, 오늘 같은 경우는 반도체 소부장 전체적으로 다 오름세를 나타내는데, 이런 종목 내에서 또 알맹이를 지금 신규 접근해도 좋을 만한 종목을 고를 때 뭔가 뭐 이동평균선이라든지 이런 팁이 좀 있을까요? 이동통, 네, 그, 아니면은 뭐 종목을 고르시는 비법이라든지 토픽 있으시다면 알려주세요. 저는 일단 제가 지금 바라보는 뷰는 실적이 좋아질 기업이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를 거의 주로 이제 실적 개선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근거해서 보는데요. 제가 추천 종목을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좋습니다. 어떤 종목 좋게 보세요? 네, 제가 추천하는 기업은 테크윙입니다. 테크윙은 반도체 8대 공정의 마지막 단계인 패키징 장비를 판매하는 업체로 양품과 불량품을 구분하고 반도체와 기기를 연결하기 전 최종 가공할 수 있게 하는 장비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주된 제품으로는 메모리 핸들러라고 불리는 장비와 소모품을 판매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이 기업이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제가 보는 투자 포인트가 세 가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된 고객사의 메모리용 핸들러 장비 교체 수요입니다. 최근 DDR5 출시로 메모리 고객사의 핸들러 장비 교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도체 공정은 계속해서 미세화되고 고성능화되기 때문에 최종 단계 양품을 구별할 수 있는 패키징의 중요성은 계속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제품의 교체 수기 또한 짧아지기 때문에 메모리 핸들러 매출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네. 포인트 좀 더 이어서 설명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네. 두 번째로 테크잉의 제품 다각화인데요. 테크잉은 메모리용 핸들러뿐만 아니라 비메모리용 핸들러 제품 판매에 힘을 쏟았고 20년 매출액 225억을 기록했는데 21년 예상 매출 250억을 예상하고 있고 22년에는 700억의 비메모리용 핸들러 제품에서 700억의 매출을 예상하는 등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모품에서도 유의미한 매출이 최근 발생하고 있고 이 기조는 계속 강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환율의 상승 국면이 이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요. 테크윙은 매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1분기 실적이 많이 저조했었습니다. 이는 환율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2021년 초에 원달러 환율은 1,080원대로 지난 3년간 가장 낮은 환율을 기록했었는데요. 테크윙은 매출 중 80% 이상이 해외 고객사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의 영향으로 실적이 이렇게 눈에 띄게 성장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환율이 올해 1월 이후로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추가적인 눈에 띄는 이익 개선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테크윙을 이 최선호주로 제시를 해주셨네요. 오늘도 살짝 올랐는데 지금도 신규 접근 가능하다고 보세요? 네, 테크윙 같은 경우는 네. 저는 앞으로 좋아질 부분들만 보여서 앞으로 이제 또 투자가 또 일어난다면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의 여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처음 전화 연결이어가지고 제가 이것저것 좀 여쭤봤는데요. 다음번에 전화 연결 때 좀 더 편안하게 다시 좀 뵙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신한금융투자 윤재영 대리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그동안에는 중소형주들 쪽으로 무게중심이 가 있었는데 이제는 대형주들도 관심 종목에 좀 넣어놓고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실적을 중심으로 종목을 골라보자라는 의견이었고요. 토픽 종목으로는 테크윙 제시가 됐습니다. 테크윙 최근 들어서도 우상향 흐름 이어지고 있고 어제 오늘도 올랐을 텐데요. 이 종목 지금 신규 접근해도 좋을 것 같고 또 신고가가 거의 3만 원 언저리에 있는데 앞으로의 주가 움직임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준비한 내용 모두 다 전해드렸고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남은 시간 좀 즐겁게 보내시고요. 종목 진단은 아시죠? 이어지는 진짜 쉬운 진단 많이 함께 해주세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